많은 분들이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뇌혈관의 노화를 연구해온 저 김현도 박사는 단 한 번도 정말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뇌는 멈추기 전에 반드시 다리를 통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만 제대로 알아차렸더라면 평생의 마비를 피할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제가 연구한 수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다리가 좀 이상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짧은 망설임 때문에 평생의 후회로 남았던 거죠. 사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서 위험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경고해 줍니다. 특히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다리에서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환자분들이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다리가 이상했었다고요. 힘이 갑자기 빠지기도 하고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자꾸 내꺼지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들 나이 때문이거나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저는 뇌혈관 연구소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대부분의 뇌경색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의 계기판처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해버리세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몸이 아파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뇌경색만큼은 참으면 안 돼요.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다리에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들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경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런 후회를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에서 시작되는 뇌의 마지막 경고 7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정말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댓글로 뇌경색 꿀팁이라고 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달에 만난 김용호 72세님은 평소 건강에 정말 자신이 있던 분이었어요. 하루 만보 걷기도 빠뜨리지 않고 싱겁게 먹기, 혈압 관리도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으려고 몸을 숙이는데 갑자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에 괜찮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이틀 뒤 출근길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뇌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때 바로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김영우님처럼 평소 건강 관리를 잘하시던 분도 이런 작은 신호를 놓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저희 어머님이었는데 평소 다리가 자꾸 끌린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큰일이 났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강조해요.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요. 실제로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셨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로 오게 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증상이 있어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전해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올 자가진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 오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건 이거예요. 뇌경색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한 번 오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하지만 미리 신호를 알아차리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정말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반대로 신호를 놓쳐서 늦게 발견된 분들은 아직도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불편함을 겪고 계시고요. 이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시작되는 다리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현상이에요.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운동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서울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뇌경색 초기 환자의 68%가 한쪽 다리 힘 빠짐을 첫 번째 증상으로 경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난 이정분 69세님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그대로 주저앉으셨대요. 2시간 뒤에는 괜찮아져서 그냥 넘겼는데 이틀 후에 결국 쓰러지셨거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자기 판단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힘 빠짐이 느껴지면 즉시 시간과 증상을 기록하고 응급기관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진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신호는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한쪽 발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거나 마치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면 이건 뇌의 감각 중추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대한신경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감각 이상은 뇌경색 환자의 35%에서 선행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정미자 74세님은 왼발이 마치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냥 무시하셨어요. 그런데 사흘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혈류 차단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예방하려면 발바닥의 온도나 감각을 매일 아침마다 체크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다만 말초혈관 질환과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은 양쪽 발 감각이 동일하게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신호는 걸을 때 한쪽 발끝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뇌에서 발목으로 보내는 신호 전달이 약해져서 발목이 축 처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걸 의학적으로는 족화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일본 오사카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의 70% 이상이 6개월 이내에 뇌혈류 이상 진단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남기훈 67세님은 슬리퍼가 자꾸 벗겨져서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되셨거든요. 이런 걸 확인하려면 거울 앞에서 걷는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한쪽 발끝이 바닥에 끌린다면 이건 경고 신호예요. 다만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한 실내에서만 확인하시고요. 혹시 걷다가 신발이 자주 벗겨진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평평한 곳에서도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뇌의 고유 감각 기능이 약해져서 다리의 위치 감각이 흐트러지는 상태인데요. 뇌 MRI에서 감각 피질 기능 저하가 확인된 사람의 60%가 평지에서 넘어진 경험이 있다고 해요. 조경숙 73세님은 거실 카펫 위에서도 자주 넘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진을 받아보니 뇌 좌측 혈류가 막히고 있었어요. 이런 걸 점검하려면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균형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단순히 부주의해서 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확인받으셔야 해요. 평평한 곳에서 이유 없이 넘어지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한쪽 다리가 떨리거나 움찔거리는 거예요. 뇌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가 불안정할 때 나타나는 조기 경련 증상이거든요. 미국 신경생리학회에서는
뇌 혈류가 불안정한 환자의 22%가 이런 증상을 선행 신호로 보고했다고 밝혔어요. 윤재호 70세님은 다리가 스스로 움직여서 잠에서 깼다고 하셨는데 검사 결과 일과성 허혈이 원인이었어요. 다리 떨림이 반복된다면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고혈압이나 불면증과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해야 해요. 다리가 저절로 움직이거나 떨린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거예요. 뇌의 균형센터인 손의 기능이 저하된 신호거든요. 손의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의 80%가 어지럼증과 비틀거림을 동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오미란 68세님은 시장길에서 몸이 자꾸 오른쪽으로 쏠려서 벽을 잡고 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받아보니 손의 부위 혈류가 약해져 있었어요. 이런 걸 확인하려면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휘청거린다면 즉시 체크받으셔야 해요. 단순한 이석증과는 달리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뇌 혈류를 의심해봐야 해요. 가끔 중심을 잡기 어려운 순간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뇌경색의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예요. 이런 발작이 일어난 후 48시간 이내에 15%, 3개월 이내에 20%가 실제 뇌경색으로 발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강재홍 71세님은 한쪽 다리 힘이 5분 동안 빠졌다가 괜찮아졌는데 이틀 뒤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증상이 사라져도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119로 연락하셔야 해요.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정확히 기억해서 응급요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잠깐 이상했다가 괜찮아져서 그냥 넘긴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모두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신호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뇌 건강 상태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복잡한 검사 장비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천천히 진행하셔야 해요.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때 양쪽 다리에서 느껴지는 힘이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한쪽이 유독 힘이 없다거나 떨린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이 방법은 뇌에서 다리로 가는 운동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30초 동안 서 있어 보는 거예요.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서서 눈을 감은 다음 중심이 흔들리는지 체크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약간의 흔들림은 있어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심하게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것 같다면 뇌의 균형 감각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안전을 위해 벽이나 붙잡을 수 있는 가구 근처에서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양쪽 발바닥을 번갈아 가며 만져보면서 온도나 감각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한쪽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거나 감각이 둔하다면 혈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해요.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의 상태가 더 정확한 정보를 주거든요. 네 번째는 일직선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바닥에 일직선을 그어놓고 발뒤꿈치와 발끝을 붙여가며 걸어보는 건데요. 마치 줄타기 하듯이 걸어보시면 돼요. 이때 한쪽으로 자꾸 쏠리거나 발끝이 끌린다면 뇌의 운동 조절 기능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해보시고 처음에는 벽을 짚을 수 있는 곳에서 연습해보세요. 이 4가지 방법만으로도 뇌의 균형과 감각, 운동 기능 상태를 어느 정도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만들어 두시면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해보시겠어요? 식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특히 과도한 나트륨이나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관 벽을 손상시켜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나 녹황색 채소들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이상은 마셔야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잠들기 전에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도 훨씬 좋아져요.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서 동시에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주거든요. 특히 계단 오르기나 경사진 길을 걷는 것은 심폐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경색 위험을 크게 높여요. 매일 10분씩이라도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충분한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자야 뇌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과도한 음주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든요. 당장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이 세 가지는 뇌경색의 3대 위험 인자거든요. 특히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 없이 혈관을 손상시켜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꼭 체크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면 정말 단순해요. 뇌경색은 절대로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몸이 미리 경고 신호를 보내는데 특히 다리를 통해서 가장 먼저 신호가 나타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뇌는 예고 없이 멈춘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 몸이 미리 신호를 보낸다는 게 올바른 사실이에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끝이 끌리거나 자주 넘어지거나 다리가 떨리거나 비틀거리거나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들이 바로 그 신호들이었어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거나 피로 때문이라고 넘겨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신호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하면 뇌경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놓쳐버리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잃을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양쪽 다리의 힘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단 30초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으세요. 그리고 팔을 사용하지 말고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 보세요. 이때 양쪽 다리에서 느껴지는 힘이 똑같은지 한쪽이 유독 약하거나 떨리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만약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든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이렇게 작은 관심과 작은 습관이 큰 병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거거든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 속에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젊게 만드는 하루 식단과 3분 순환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혈관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해뒀거든요. 어떤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혈액순환이 좋아지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때로는 위험 신호도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조언은 바로 이거예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